면도를 하다가 살을 베었습니다. 거의 5mm 정도의 살이 털끝에 물려 날카롭게 쓸려나가 버렸습니다. 쓰릿하더니 금세 붉은 피가 물에 번져서 턱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언젠가 예전에도 면도를 하다가 살을 베이고서 다시는 베이지 말자고 그렇게 다짐했는데요. 또 이렇게 베이고 말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에 조금은 짜증 섞인 웃음이 나옵니다. 예전에 베이고 그렇게 조심하고 주의한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베이고 말았네요. 마치 어린 시절 반바지를 입고 뛰어나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뒤 벗겨진 무릎에서 흐르는 피를 보는 것과 같은 마음. 다시 시간을 돌이킬 수 있다면 좀 더 주의를 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여름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에는 장마 소식도 있고 바람에는 제법 안개 같은 습도가 느껴지는데요. 올해가 중반을 넘어서고 있지만 생각해보면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 없이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비슷한 날들입니다. 일부러 생각을 떠올리지 않는다면 잊고 지나는 시간들. 지금 턱에 있는 베인 상처가 아물 때쯤이면 언제나 그랬듯이 지난 기억들도 한동안 함께 잊혀져 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진행자 이칸도입니다. 어제 아침에 면도를 하다가요. 입술 아래쪽 턱 근처를요. 면도날에 베이고 말았습니다. 면도기가 4중 4개의 칼날이 있는 면도날이어서 선명하게 지금도 턱, 입술 아래쪽에 4줄이 쫙 하고 베인 자국이 있네요. 1년에 한 번, 2년에 두세 번 정도 면도하다가 베이곤 합니다. 이렇게 면도날에 베이면 한동안은 면도할 때마다 베이지 않게 더 조심하게 되는데요. 꼭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그리고 배웠던 기억을 가물거리면 잊혀질만 하면 주의력이 떨어지면서 베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 정례적으로 정기적으로 베이는 것 같네요.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는 면도를 하다가 베이곤 하는데요. 어제도 그랬지만요. 면도하다가 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조심조심 면도해야 하는데 딴 생각하면서 대충 슥슥 면도할 때 꼭 베이더라고요. 그리고요. 어제는 면도날에 베었을 때 이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내일 라디오 책갈피 방송인데 턱에 반창고를 붙이고 해야 하나? 하는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다행히 상처가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도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자세히 보면 여기 입술 왼쪽 아래에 거무스름하게 베인 자국이 있습니다. 딱지죠, 딱지. 상처가 생겨서 4줄의 딱지가 생겼습니다. 다치고 나면 상처가 생기고 딱지가 지고 그때까지는 그 순간을 기억하는데 딱지가 떨어지고 상처가 아물면 이렇게 무심하게 잊고 지냅니다. 그러다가 다시 베이고요. 하지만 다행이죠. 그 상처가 생겼던 순간을 다 기억하고 있다면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그게 몸에 난 상처든 마음에 난 상처든 말입니다. 예전에 SNS에 적은 적도 있는데요. 아침에 면도하다가 베이면 아무래도 짜증이 좀 나잖아요. 아프기도 하지만 상처 자국도 남고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한 아침인데 왠지 기분도 찝찝하고 뭔가 재수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요. 아침에 면도하다 잘못해서 베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액땜했네. 오늘은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마음먹으니까
하루의 시작이 기분도 좋고 상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면도하다가 또 베인다는 건 아닙니다. 네, 베인다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는 상처보다는 더 좋은 일들만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라디오 책갈피 청취자 여러분들도요.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겠죠. 라디오 책갈피 오늘 준비한 첫 곡입니다. 바비 맥퍼린의 Don't Worry, Be Happy. Here's a little song I wrote. You might want to sing it note for note. Don't worry, be happy. In every life we have some trouble, but when you worry you make it double.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now.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Ain't got no place to lay your head. Somebody came and took your bed. Don't worry, be happy. The landlord say your rent is late. He may have to litigate. Don't worry, be happy. Look at me, I'm happy. Don't worry, be happy. Hey, I give you my phone number. When you're worried, call me. I make you happy. Don't worry, be happy. Ain't got no cash, ain't got no style, ain't got no gal to make you smile. But don't worry, be happy. Cause when you worry your face will frown, and that will bring everybody down. So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now.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Now there is this song I wrote. I hope you learned it note for note like good little children. Don't worry, be happy. Listen to what I say. In your life expect some trouble, but when you worry you make it double. Don't worry, be happy. Be happy now. Don't worry. 바비 맥퍼린의 Don't Worry, Be Happy 듣고 계십니다. 엊그제 컴퓨터로 문서 작업을 하던 중에 지인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노트북을 하고 있다는 걸 알더라고요. 전화 받는 중이라 자판을 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스마트폰을 들고 통화하면서 타자를 할 수 없잖아요. 자판으로 타자를 타다닥 치고 있었다면 컴퓨터 한다고 알 수도 있었을 텐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전화만 받는데 바로 알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가 예전부터 노트북 작업할 때마다 자주 틀어놓는 노래가 있는데 그 음악 소리를 듣고 지인이 안 거죠. 조금 전에 들으셨던 바비 맥퍼린의 Don't Worry Be Happy도 제가 한때 많이 들었던 노래입니다. 이렇게 컴퓨터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아니면 방 청소를 할 때 아니면 운전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자주 틀어놓는 음악들이 있습니다. 클래식일 수도 있고 팝송일 수도 있고요. 영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일 때도 있고 최신가요 또는 트로트 또는 예전의 명곡 모음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그때쯤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곤 하는데요.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노래는 에드시런의 노래입니다. 에드시런의 노래는 요즘뿐만 아니라 최근 1년, 2년 사이에 가장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에드시런의 Perfect, Shape of You, Shivers, Bad Habits 등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 함께 들으시게요. 에드시런, Bad Habit. Every time you come around, you know I can't say no. Every time the sun goes down, I let you take control. I can feel the paradise before my world implodes. And tonight had something wonderful. My bad habits lead to late nights, sitting alone, conversations with a stranger I barely know, swearing this will be the last, but it probably won't. I got nothing left to lose or use or do. My bad habits lead to white eyes stare into space, and I know I lose control of the things that I say. Yeah, I was looking for a way out, now I can't escape. Nothing happens after two. It's true, it's true. My bad habits lead to you. My bad habits lead to you. My bad habits lead to you. Every pure intention ends when the good times start. Falling over everything to reach the first time spark. It started under neon lights and then it all got dark. I only know how to go too far. My bad habits lead to late nights, sitting alone, conversations with a stranger I barely know, swearing this will be the last, but it probably won't. I got nothing left to lose or use or do. My bad habits lead to white eyes staring into space, and I know I lose control of the things that I say. Yeah, I was looking for a way out, now I can't escape. Nothing happens after two. It's true, it's true. My bad habits lead to you. My bad habits lead to you. We took the long way round and burned till the fun ran out. Now my bad habits lead to late nights, sitting alone, conversations with a stranger I barely know, swearing this will be the last, but it probably won't. I got nothing left to lose or use or do. My bad habits lead to white eyes staring into space, and I know I lose control of the things that I say. Yeah, I was looking for a way out, now I can't escape. Nothing happens after two. It's true, it's true. My bad habits lead to you. My bad habits lead to you. My bad habits lead to
에드시런의 Bad Habit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의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지난 17회 방송에서는 손편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편지지에 펜으로 글 한자 한자 적어내려가면서 종이에 담았을 마음과 생각들이었죠. 요즘은 온라인 SNS 문자나 스마트폰 메시지로 소식을 전하고 글을 전하니까 훨씬 더 빠르고 편해지기는 했는데요. 가끔은 오랜 시간에 걸쳐 종이에 글을 쓰고 시간이 걸려 우편이 배달되고 그러한 시간에 담긴 정과 마음이 그리울 때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빨간 우체통, 공중전화, 카세트 테이프 등 우리 곁에서 우리 일상에서 사라지고 있는 기억들에 대해 이야기 나눴는데요. 17회 방송 라디오 책갈피에 남겨주신 청취자 여러분들의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다은님이 남겨주신 글입니다. 저도 손편지에 대한 추억 하나 이야기해봅니다. 스마트폰 보급이 시작되던 2010년경 저는 한참 아날로그 감성에 빠져서 친구들과 손편지를 주고받았어요. 그 편지가 5년에서 6년간 모여서 사과 상자들 가득 채우게 되었답니다. 우편함에 친구들의 손글씨가 새겨진 봉투가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마음이 따뜻해진 건 손편지만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한참 바쁜 일상을 서로 보내고 있어서 친구도 저도 바쁜 시간 속에서 자주 문자를 보내는 것도 미안스럽고 조심스러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을 고이 간직했다가 편지지에 그때그때 적어서 보내곤 했는데요. 그 시절 친구와 주고받은 편지는 기본이 한 번 보낼 때 8장, 12장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제 인생 1호 보물입니다. 요즘에는 아무도 손편지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이렇게 라디오로 손편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잊고 있던 보물을 떠올렸습니다. 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일단 편지를 한 번 보내면 기본이 편지지 8장에서 12장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건 아마도 편지를 받는 분에 대한 친구 간의 친구를 생각하는 애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여러 장 써내려가기 힘들거든요. 예전에 글짓기, 학교에서 숙제, 과제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서는 생각이 맴도는데 글로는 잘 안 써지잖아요. 다은님의 친구에 대한 마음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손편지를 모아둔 상자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갬성이죠, 갬성. 네. 저도 학창 시절에 편지를 가끔 쓰긴 했는데요. 확실히 남성보다는 여성이, 여학생이 아무래도 감성적이긴 한가 봐요. 남자들은 편지 잘 안 쓰거든요. 물론 모든 남자는 다 그렇다. 모든 여자는 다 그렇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일반화하는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을 중심으로 보면 그렇다. 그런 것 같다입니다. 학창시절 친구들에게 받은 손편지가 담긴 사과상자, 보물상자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10대와 20대 때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 CD와 카세트 테이프를 당시에 정말 많이 모았거든요. 마치 수집하듯이 모았는데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새로 이사한 곳에 방이 좁아서 정말 눈물을 머금으면서 그동안 모아뒀던 카세트 테이프를 나눠주거나 또는 거의 버리고 CD도 정말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과일 상자 하나 정도만 채워서 가져왔는데요. 지금도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너무 많이 아깝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방이 좁더라도 어떻게든 가져올 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때 당시도 예상을 하긴 했지만 이게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정말 보물처럼 남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워낙 방이 좁다 보니까 포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하는 집에 가져왔던 게 맞았습니다. 다은님 그 소중한 보물상자, 편지가 가득 담긴 그 상자 오래오래 좋은 추억으로 함께 하시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난영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감성 뿜뿜 완전 공감 많이 웃었습니다. 저와 기억이 추억이 같아서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고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그렇죠? 네. 저도 지난 방송 하면서 추억도 새록새록하고 뭔가 웃음도 나오고 행복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서랍 속에서 오래전 기억을 꺼내는 느낌이었는데요. 뭔가 반가운 기억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완전 공감도 하신다고 하니까 네, 나영님의 기억과 또 저의 기억 추억이 같다고 하셨어요. 네. 오늘도 이렇게 나영님 그리고 라디오 책갈피 청취자 여러분들과 또 하나의 서랍 속의 기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란님의 글입니다. 편지 봉투 받으면 돈 봉투인 줄 알고 깜짝 놀라죠? 어쩌다 보니 편지보다 다른 용도로 편지 봉투를 이용하는 지금의 내가 안쓰럽네요. 하시면서 덧붙임 글로 돈 봉투도 반가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반갑죠. 네. 정말 그렇네요. 편지 봉투의 또 다른 쓰임새 돈 봉투. 네. 봉투 봉투 열렸네. 네. 예전에 이런 노래 이런 유행어도 있었잖아요. 아시죠? 네. 편지 봉투가 돈 봉투가 되는 의미도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돈 봉투로 월급을 받아보진 못했어요. 저는 그동안 계좌 이체로만 월급을 받아봤는데요. 예전에는 정말 편지 봉투, 그것도 노란 봉투에 돈을 넣어서 월급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봉투로 월급을 받는 경우는 있지만요. 봉투보다는 계좌 이체로 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월급날이면 돈이 통장에 잠깐 스쳐들었다가 다시 빠져나간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 봉투 말고 촌지 그런 것도 있죠. 뇌물 봉투 그런 거요. 물론 이처럼 편지 봉투가 다양하게 사용되곤 하지만 예전처럼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글이 담긴 그런 마음을 전하는 편지 봉투가 이야기하다 보니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반가워하고 감사해 하면서요. 다음은 현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네. 제 이름 이칸도로 삼행시를 지어주셨는데요. 제가 스스로 운도 띄우고 읽어보겠습니다. 이리와 칸도는 처음이지? 칸칸이 99칸 한옥보다 더 알찬. 도레미파솔 라디오 책갈피 즐겨보아요. 네, 감사합니다. 너튜브 라디오 책갈피에 올려주신 삼행시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네, 덕분에 유쾌한 시간이었는데요. 특히 이칸도 도에서 도레미파솔 다음에 라디오 책갈피는 정말 기발했습니다. 이리와 칸도는 처음이지 칸칸이 99칸 한옥보다 더 알찬 도레미파솔 라디오 책갈피 즐겨보아요. 네, 칸칸이 99칸 한옥보다 더 알찬 라디오 책갈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박혜경이 부릅니다. 레몬 트리. 또 아침이 오는 그 소리에 난 놀란 듯이 바빠져야 하겠죠. 또 무언가를 위해서 걸어가고 답답한 버스장에 기대있죠. 더 새로울 게 없는 하루겠죠. 난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참 오래된 친구도 보고 싶죠. 그 흠에 빠지던 남자도 왜 오늘따라 안 보이는 거죠. 막 울고 싶어지면 밤이 오죠. 더 새롭게 더 예쁘게 나의 맘을 상큼하게 할 거야. 내 꿈에 숨겨온 노란빛깔 레몬 트리. 내 약속할게 언제나 기분 좋은 상쾌함에 웃을래. 환하게 반기는 노란빛깔 레몬 트리.
웃어봐요 모두 즐겁게 노래해요 싱그러운 나만의 레몬트리 사랑이 많아서 힘든가요 웃고 있는 얼굴이 아픈가요 환한 미소 내가 줄게요 더 새롭게 더 예쁘게 나의 맘을 상큼하게 할 거야 내 꿈에 숨겨온 노란 빛깔 레몬트리 내 약속할게 언제나 기분 좋은 상쾌함에 웃을래 환하게 반기는 노란 빛깔 레몬트리 조금만 더 새롭게 더 예쁘게 온 세상을 상큼하게 할 거야 가슴에 가득히 내 꿈에 숨겨온 널 위해 가까워 노란 빛깔 레몬트리 박혜경 레몬트리 듣고 오셨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분들의 댓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영님이 남겨주신 글입니다. 예전 편지를 쓰고 우체국에 가서 우표를 사서 붙이고 빨간 우체통에 넣고 가는 동안 잘 도착했을까? 읽는 내내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부끄럽고 설레던 기억. 그 시절 손편지는 설렘과 기다림이 있습니다. 지금은 순식간에 전하는 메시지로 인해 말은 많아졌지만 깊이는 그리 깊지 않은 언어들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잃어버린 언어,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 언어, 마음은 그 언어가 담아내질 못하는 느낌. 말이 넘치는 요즘 보기 힘든 빨간 우체통이 그리워지는 것은 손편지 세대만의 감성일까요? 느릿하지만 그 기다림을 즐겼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느릿하지만 그 기다림을 즐겼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편지를 쓰고 우체국에 가서 우표를 사서 붙이고 빨간 우체통에 넣고 가는 동안 잘 도착했을까? 읽는 내내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부끄럽고 설레던 기억이라고 해주셨고요. 그 시절 손편지는 설렘과 기다림이었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이 앞에 과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체국에 가고 편지를 쓰기 전이요. 편지를 쓰기 전에 어떤 글을 어떻게 적을까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방송하고 있는 라디오 책갈피도 그러한 과정이 있거든요. 이번 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하고 싶은 이야기나 내용이 먼저 떠올라 방송에서 함께 나눠야겠다. 이렇게 방송 원고가 준비되곤 합니다. 편지 이야기 그리고 손글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그러네요.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는 라디오 책갈피 방송도 그 준비하는 과정이 마치 제가 청취자분들을 떠올리면서 편지를 보내듯이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눌까 그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글을 써 내려가고 지금 이렇게 함께 방송을 통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머리와 마음에서는 이야기가 샘솟듯 떠오르고 머무르는데요. 방송 원고라는 글로 정리하려면 이게 생각처럼 그게 글로 잘 적혀지지 않거든요. 손편지도 쓰기 전에는 이 말,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고 싶은 말들이 떠오르는데 글로 적으려면 생각과 생각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손편지는요. 손편지에 편지지에 손으로 글을 적어내려 가려고 편지 봉투 안에 넣고 하는 과정도 의미가 있지만 손편지를 보내고 싶은 누군가를 떠올리고 어떤 이야기를 편지 안에 담을까 생각하는 순간에서 이미 상대방에 대한 마음의 모음, 마음의 전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편지의 완성은 내가 우체통에 편지 봉투를 딱 넣는 순간이지만 그 앞서서 편지 봉투를 붙이는 순간도 있었겠고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편지지에 손으로 한자 한자 써 내려가는 과정이 있었겠고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그 편지를 받을 사람을 떠올리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생각하고 적어 내려가는 순간 그 모든 게
편지를 보내는 과정. 떠올리는 것부터 작성을 해서 우표를 붙이는, 우체통에 넣는 것까지가 편지를 보내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편지를 보낼 누군가를 떠올리고 편지를 쓰고 우체국에 가서 우표를 사서 붙이고 빨간 우체통에 넣고 가는 동안 잘 도착했을까? 읽는 내내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부끄럽고 설레던 기억. 지영님 말씀처럼 그 시절 손편지는 그러한 설렘과 기다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디오 책갈피도 청취자분들께 그런 설렘과 기다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준숙님의 글입니다. 라디오 책갈피를 듣고 있으면 자꾸 아슬이 멀어지는 시절이 소환되는 느낌입니다. 저는 편지에 대한 사연이 좀 있는데요. 중딩 때 친한 친구들과 라디오의 신청곡과 함께 사연을 보내고 채택된 친구에게 빵 사주는 내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6명 중 저만 선택이 되어서 친구들이 무척 부러워해서 미안한 마음과 기쁜 마음에 도리어 제가 빵을 사주었답니다. 전혀 아깝지가 않았어요. 나중에 친구들이 돈을 모아 예쁜 샤프, 연필을 선물해 주었고요. 고딩 때는요. 학교에서 단체로 국군 아저씨께 위문 편지를 보냈는데 학교로 온 답장 속에 부대 주소가 따로 있어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죠. 어느 날 제대를 했다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전 그때 고3이어서 입시 공부를 해야 하기에 대학생 되면 만나자고 하고 돌려보냈는데요. 그의 뒷모습이 참 쓸쓸해 보였습니다. 지금쯤 추억을 간직하고 어디에서 잘 살고 있겠죠? 대학 시절엔 친구 2명과 무주 구천동으로 여행을 갔었는데요. 이때는 정말 놀랍기도 하고 아찔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의 오빠가 산악회 회원들과 여행을 갔으니 우리가 거기 도착하면 그 오빠들과 산악회 회원들과 만날 수 있다고 갑자기 간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조금 늦게 고속버스를 타고 무주에 도착했는데요. 글쎄 구천동으로 들어가는 버스가 끊긴 거예요. 그때만 해도 옛날이라 일찍 끊겼던 거죠.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던 터라 일단 택시를 타고 구천동으로 갔답니다. 도착하고 보니 관광버스를 찾을 수가 있어야죠. 기사님께 도움을 요청했더니 어차피 그날은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며 함께 찾아주셨습니다. 그때 그 기사님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너무 고마운 마음에 나중에 방송국에 사연을 띄우며 음악을 신청했는데 글쎄 말이죠. 군대에 있던 첫사랑 남자친구가 그 방송을 청취하고 삐져서 제게 편지 보냈던 일이 있었답니다. 참 황당했지요. 저도 이칸도님처럼 우표나 시를 모으는 취미가 있었어요. 하도 오래전 일이라 요즘에는 크리스마스 실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모은 우표책 4권이 아직 책장에 가만히 숨죽이고 있습니다.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우표책과 엽서와 카드가 잠자고 있는 스크랩북을 펼치며 추억여행을 해보았습니다. 이칸도님 말씀처럼 라디오 책갈피는 따뜻한 온라인의 따뜻한 온라인 속의 만남이 맞는 것 같네요. 제가 시를 좋아하다 보니 오늘은 윤동주님의 편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윤동주는 우리가 아는 그 윤동주 시인은 아니고요. 동명이인이랍니다. 편지 윤동주. 그립다고 써보니 차라리 말을 말자. 그냥 긴 세월이 지났노라고만 쓰자. 긴긴 사연을 줄줄이 이어 진정 못 잊는다는 말을 말고 어쩌다 생각이 낯선노라고만 쓰자. 그립다고 써보니 차라리 말을 말자. 그냥 긴 세월이 지났노라고만 쓰자. 긴긴 잠 못 이루는 밤이면 행여 울었다는 말을 말고 가다가 그리울 때도 있었노라고만 쓰자. 사연이 너무 길어졌네요. 안추환님의 편지 신청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라디오 책갈피에 글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임 글로
편지에 대한 사연을 책으로 엮어도 될 정도로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뽑은 거랍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네. 함께 사연 들으셨지만 초등학교 사연, 네, 중고등학교 사연, 대학교 사연, 그리고 졸업한 사연, 네, 이것 외에도 많다는 이야기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동안 라디오 책갈피에 올라온 사연 중에 최장, 가장 긴 사연이었습니다. 진숙님이 말씀 안 해주셨으면 저도 이 시의 시인이 서시 별에 있는 밤의 윤동주 시인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동명의 윤동주 시인이 또 한 분 계셨네요. 지지난 방송에서도 그렇고요. 지난 방송에서도 그렇고 사연과 관련한 내용의 시를 올려주셔서 방송에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지에 대한 사연, 진숙님 정말 많으신데요. 중학교 때 친한 친구들과 라디오 사연을 보냈는데 진숙님의 사연이 선정되셨다고요?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방송 라디오 책갈피에서도 사연이 선정되셨습니다. 물론 라디오 책갈피에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은 지금처럼 늘 소중하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디오 책갈피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분들의 댓글을 보고 있으면 마치 마주하면서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는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으로 지금도 방송하고 있고요. 보내신 위문편지에 답장도 받으셨다고 했는데요. 지난 방송에서 제가 위문편지에 대한 답장을 받은 사람도 있다고 소문만 들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받은 분의 이야기는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고등학교 때 보낸 위문편지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받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여고생이 보낸 위문편지, 국군 장병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분과 연락도 주고받으셨다고 했는데요. 그분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분도 아마 가끔 문득 그때 위문편지를 보낸 여고생과의 추억을 가끔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외에도 편지와 관련한 몇 가지 추억 이야기 보내주셨는데요. 라디오 책갈피에도 그러한 추억과 일상의 이야기 지금처럼 두런두런 들려주세요. 그리고 진숙님의 글을 보다 보니 저는 펜팔도 생각났습니다. 예전에는 잡지 같은 거 보면 잡지의 거의 뒷장이었죠. 펜팔을 원하는 사람들의 집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마치 전화번호부 책처럼요.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는 전화번호부 책도 있었네요. 정말 두꺼운 전화번호부 책이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펜팔 지면에 가득했던 집 주소들, 지금 같았으면 개인정보라고 정말 절대 안 될 일인데 말입니다. 글을 읽다 보니까 저도 지난 방송 때는 생각이 안 났었는데 편지와 관련한 여러 기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편지에 대한 여러 기억들과 그 편지를 보낸 지인들의 생각에 잠시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 생각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해주신 안치환의 편지 잠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립다고 써보니 차라리 말을 말자. 그냥 긴 세월이 지난 노라고만 쓰자. 긴 사연을 줄줄이여 진정 못 잊는다는 말을 말고 어쩌다 생각이 낯선 노라고만 쓰자. 그립다고 써보니 차라리 말을 말자. 그냥 긴 세월이 지난
긴 잠 못 이루는 밤이면 행여 울었다는 말을 말고 가다가 그리울 때도 있었노라고만 쓰자. 가다가 그리울 때도 있었노라고만 쓰자. 진숙님이 신청해주신 노래 안치환의 편지 듣고 오셨습니다. 그 안치환의 편지 나가는 사이에요. 스튜디오에 손님들이 들어오셨어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으로는 일부 살짝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사진으로 함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장수에서 오셨는데요. 장수 장애인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방송을 준비하고 계시기도 하고 앞으로 방송을 하실 분들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네, 사진을 통해서 SNS와 너튜브로 함께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은 세연님이 라디오 책갈피에 올려주신 글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방송의 시작과 함께 애청하게 되면서 생긴 기분 좋은 습관이 있는데요. 칸디님의 멘트를 며칠 동안 되뇌이며 생각도 깊어지고 추억도 떠올라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이번 주 주제는 정말 나누고 싶은 사연이 많은데요. 그 중에 카세트 테이프에 대한 추억을 말씀드리면요. 저희 학창시절에는 별밤을 정말 좋아했어요. 별밤 좋아하셨던 분들이 많으시죠? 별밤, 별이 빛나는 밤에인데요. 이문세의 별밤 지기님은 항상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하는 친구들을 위해 음악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멘트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노래가 나올 때면 황급히 레코드 버튼을 누르곤 했죠. 녹음 버튼이죠. 그렇게 공테이프에 녹음한 노래들을 또 다른 공테이프에 순서를 정해서 녹음해서요.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카세트 테이프, 커버 그림과 목차를 정리한 종이를 카세트 테이프 껍데기, 그땐 케이스를 껍데기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 껍데기에 끼워서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전화해 선물하고 선물 받고 했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정말 소중해서 그 테이프들을 다 갖고 이사를 다니곤 했었는데요.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정리할 때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아직 박스 하나 가득 채운 손편지들은 소중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30대 초반 청년분에게 015B의 텅 빈 거리에서 라는 노래를 아는지 물어봤는데요.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사 중에 외로운 동전 2개뿐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왜 동전이 2개인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모르더라고요. 왜 동전이 2개인지 아는 분들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신청곡 혹시 가능하시면 015B의 텅 빈 거리에서 부탁드립니다. 늘 좋은 방송 감사드려요 하시면서 PS 덧붙인 말로 칸디님도 왜 동전이 2개인지 모르실 나이시죠?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비슷한 기억이 있는데요. 좋아하는 노래만 골라서 저장해 계속 듣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물론 요즘은 온라인 음악 서비스에 가입하고 유료 결제를 하면 내가 좋아하는 노래만 플레이리스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음악을 음원 파일 형태로 듣거나 온라인 서비스로 들을 수가 없었을 때, 예전이죠. 예전에 카세트 테이프가 유행했던 때는 세연님 글의 내용처럼 공테이프라는 걸 활용했습니다. 아무것도 녹음되어 있지 않은 빈 테이프죠.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테이프를 음악사에서 구입하기도 하는데 이건 한 가수의 노래만 이렇게 모아져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수의 노래 중에서 좋아하는 노래만 한 곡씩 이것도 모아서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공테이프였죠. 저도 가요를 많이 틀어주는 라디오 방송을 들을 때면 공테이프를 넣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소개될 때를 기다렸다가 그 노래가 나오면 바로 뚝 녹음 버튼을 눌렀죠. 그 타임을 잘 맞춰야 됩니다. DJ가 소개하는 멘트까지 안 나오게 멘트가 끝나면 노래가 시작할 때 누르고 또 노래가 끝나면 DJ가 소개를 하잖아요. 소개하기 전에 끝나자마자 바로 스탑 버튼을 눌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라디오 방송도 나오고 카세트 테이프도 들어가는 라디오와 카세트 겸용이 필요했는데요. 제 친구 중에서는 겸용이 없어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노래가 나오면 그 앞에 카세트를 가깝게 가지고 가서 녹음을 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때 녹음할 때 옆에서 누군가가 말하거나 밖에서 차의 경적 소리가 들리면 전부 다 함께 녹음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직접 라디오 방송에서 나오는 노래를 공테이프로 녹음하기도 했지만 음반사에, 음악사에 가면 공테이프를 가지고 가서 내지는 음악사에서 공테이프를 구입하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 리스트를 쭉 적어주면 음악사 사장님이 공테이프에 쭉 녹음을 해주십니다. 공테이프에 구워준다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도 있네요. 그래 적다 보니 이 생각도 납니다. 공테이프 시절이 지나고 CD가 보편화되면서 이때는 공테이프 대신에 공CD라는 게 유행했었는데요. 온라인 MP3 형태로 노래를 다운받을 수 있게 되면서 좋아하는 노래를 MP3로 다운받고 컴퓨터로 그 파일들을 공CD에 굽기도 했었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저도 생각나는 것 같아요. 카세트 테이프 케이스에 껍데기라는 말도 정말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겉표지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세연님이 공중전화와 관련해서 왜 동전 2개가 필요한지 저는 모를 거라고 하셨는데요. 그게 뭐죠? 동전 2개가 뭐죠? 10원짜리 2개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공중전화가 처음에는 주황색과 연두색이 많았고 다이얼은 버튼식이 아니라 손가락을 넣어서 10개의 구멍에 넣어서 4번이면 살을 돌려야 돼요. 돌리고 나면 드르륵 다시 돌아가고 그거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통화 중에 공중전화에서 동전을 넣으면 통화를 하고 있는데 딸까닥 하고 동전 떨어지는 소리도 들어가고요. 그 후에는 실버와 그레이 톤으로 좀 더 세련되게 공중전화가 바뀌기도 했고 그때 이제 다이얼 형태에서 버튼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은 터치식이죠. 버튼도 아니고 전화카드가 생겼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것밖에 모르고요. 동전 2개가 무엇을 뜻하시는지는 모르겠네요. 지난 방송에 대한 라디오 책갈피 청취자 여러분들과 생각 그리고 올려주신 글을 함께 나눴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오려고 하는데요. 세연님이 신청해 주신 015B의 텅 빈 거리에서 함께 들을게요. 내 곁에 머물러줘요. 말을 했지만 수많은 아픔만을 남긴 채 떠나간 그대를 잊을 수는 없어요. 기나긴 세월이 흘러도 싸늘한 밤바람 속에 그대 그리워 수화기를 들어보지만 또다시 끊어버리는 여린 가슴은 그댈 이제 알 수 있나요? 유리창 사이
세연님이 신청해주신 015B의 텅 빈 거리에서 듣고 계십니다. 오늘 라디오 책갈피는 아침에 면도를 하다가 면도날에 턱을 베인 이야기. 베인 상처가 아물 때쯤이면 언제나 그랬듯이 지난 기억들도 한동안 함께 잊혀져 갈 것이라는 이야기. 하지만 생각하기 나름이고 마음먹기 나름이죠. 턱에 남은 베인 상처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운의 증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 오늘은 이번 주는, 이번 달은, 올해는 좋은 일과 웃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거야 하고 자기 암시하고 기분 전환하는 것. 청취자 여러분은 상처가 생겼을 때 분위기 전환하기 위해서 뭔가 나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기분이 우울할 때 기분을 업시키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이와 관련한 내용이나 방송에 대한 소감을 보이는 라디오 너튜브에 올려주시면 다음 방송에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전주방송은 지금처럼 라디오를 통해서도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한 후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전주 FM 93.5MHz를 통해 재방송합니다. 너튜브를 통해서는 보이는 라디오 다시 듣기가 가능한데요. 너튜브에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 또는 전주 F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앱을 통해서도 방송 듣기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신 후 앱을 다운받으시면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 다시 듣기 방송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마지막 곡은요, 신해철의 나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왠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웃음이 나오고 기분 좋은 생각이 가득한 오늘 되시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진행자 이칸도였습니다.
속의 주인공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고부의 불꽃 같은 삶도 네 제3책은 분노도 스스로의 현실은 더 이상 돈될 것이 없다 말한다. 전망 좋은 직장과 가족 안에서의 안정과 은행 구조의 잔고 액수가 모든 가치의 척도인가. 돈, 큰 집, 빠른 차, 여자, 명성,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 과연 우리의 행복이 있을까. 나만 혼자 뒤떨어져 다른 곳으로 가는